나이 들며 찾아온 외로움, 작은 변화로 극복하기. 내가 어렸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았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혼자서 책을 읽거나 상상에 빠지는 시간이 나에게는 더 큰 즐거움이었지. 집 뒤뜰에 있는 작은 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세상에 빠지는 그 순간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혼자 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자유롭고 평온한 휴식의 시간으로 다가왔지. 그런데 이제 50대가 된 지금, 그때와는 다르게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아졌어.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웠고 오히려 그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뭔가 허전하고 쓸쓸한 감정이 밀려오더라.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예전처럼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감정이 나를 덮치곤 해. 이런 고독감은 그냥 혼자 있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 마치 내 삶의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이 느껴지더라고. 어릴 때는 주변에 늘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관계들이 옅어지거나 사라진 것 같아. 그래서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걸지도 모르겠어. 요즘은 소셜미디어 덕분에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쉬워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 온라인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과 비교하게 되니까 말이야.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어. 얼마 전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어.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 친구도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더라고. 그날 우리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고독감을 털어놓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 진정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지. 그래서 요즘은 나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작은 노력을 하고 있어. 동네에서 열리는 모임에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식으로 말이야.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다 보니 그 속에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게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의미있게 사용하려고 노력 중이야. 명상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돌보려고 해.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작은 것들이 이제는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사용해 보려고 해. 이런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면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 이제는 외로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해. 그것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나 자신과 더 깊이 대화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이 외로움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야. 내 집의 천장에 생긴 구멍,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진실. 나의 집은 빌라다. 5층짜리 건물의 4층에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 이사 온 지도 어느덧 몇 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웃도 조용했고 집 주변 환경도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작지만 불편한 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방 천장에 물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디선가 물이 새는 거겠지. 곧 해결되겠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커져갔다. 물방울이 천장 여기저기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천장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작은 구멍이 생기더니 점점 더 커졌다. 천장이 누렇게 변해갔고 벽지도 물을 머금어 60cm 정도 길이로 젖고 갈라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화장실의 돔 천장에서도 물이 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방울 정도 떨어지는 것이었는데 곧 물이 고여 넘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이면 화장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천장에 손을 대보니 이미 물로 젖어 범벅이 되어 있었다. 벽과 천장이 모두 물에 젖어 있어 습기 냄새도 심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집주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내 돈을 주고 산 집이지만 빌라는 공동관리가 필요하기에 이런 문제는 집주인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다. 처음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내 말을 듣더니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게 확실하냐고 되물었다.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층에서 새는 물이니 위층 누수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 우리 집에서 물이 샌다는 증거가 있어요? 내가 그걸 얻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물으며 내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누수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전문가가 와서 상황을 살피더니
바로 위층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으니 이제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집주인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다시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을 때 그는 처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내가 그걸 왜 해결해 줘야죠? 당신 집 문제인데 알아서 하세요.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몇 번이고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집주인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무기력감에 빠졌다.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막막함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중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그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고 모두가 집주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보기로 했다.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우선 우리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집주인과 협의해보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반응 역시 미온적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집안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결국 우리는 지역주택법률 상담소에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상담을 통해 우리는 집주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적으로 집주인은 임대인의 주거 환경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누수와 같은 문제는 즉각적인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서뿐만 아니라 누수가 발생한 부분의 사진과 영상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집주인에게 전달했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제서야 집주인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나마 수리를 진행하기로 동의했다. 수리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집안의 상태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천장과 벽지는 새로 교체되었고 화장실의 돔 천장도 다시 튼튼하게 고쳐졌다. 물이 새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나는 집주인의 무책임한 태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웃들과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경험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제는 집안이 다시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내 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단순히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혹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란다. 법적 조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서류 더미 속에서 벗어나기 마침내 찾아낸 정리의 묘책. 며칠 전 내 방 책상과 서랍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말았다. 1년에서 10년 된 서류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이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지만 매번 미루고만 있었다. 중요한 서류인지 그냥 두어도 될 서류인지도 헷갈렸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렇게 서류 더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정말로 정리를 해야만 한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침 머릿속에 친구 민경이가 떠올랐다. 민경이는 늘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친구였다. 나와는 달리 그의 집은 언제나 정갈했고 서류든 물건이든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민경이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다. 민경이는 내 얘기를 듣더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민경이는 내 집으로 찾아왔다. 민경이는 내 방을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거 별거 아니야.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 똑같이 해보자.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민경이는 서류를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자고 했다. 첫째, 꼭 보관해야 할 서류. 법적 문서나 세금 관련 서류처럼 절대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것들이야. 둘째, 임시 보관 서류. 최근 12년 안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서류들. 셋째, 폐기할 서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오래된 문서들이지. 나는 민경이의 말대로 서류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수월했다. 민경이가 옆에서 도와주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쓸모없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민경이는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요하지만 물리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서류들은 스캔해서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이렇게 하면 공간도 절약되고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어. 나는 그의 조언대로 디지털 보관이 가능한 서류들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파일로 변환된 서류들은 깔끔하게 폴더에 정리했고, 원본 서류는 폐기하거나 보관함에 넣었다. 몇 시간이 지나면서 책상 위에 쌓여있던 서류 더미는 점점 사라졌다. 내 얼굴에도 안도감이 떠올랐다. 하루를 꼬박 걸려 모든 서류 정리를 끝내고 나니 책상이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가 절로 나왔다. 정말 고마워, 민경아. 네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서류에 파묻혀 있었을 거야. 민경이는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서류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봐.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버리면 이렇게 쌓일 일이 없을 거야. 나는 민경이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기로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류 더미 속에서 허덕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내 방은 더 깔끔해졌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 서류가 쌓이는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나의 경험처럼 서류를 정리하는 데는 몇 가지 간단한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서류를 3가지로 분류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공간을 절약하며 정기적으로 서류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리를 통해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저의 서류 정리 경험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류 정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정리 노하우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